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요즘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 꼽으라면 뭐가 꼽힐까요? 기름값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박 PD 얘기한 대로 국제 유가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7월부터 심상치 않다라고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최근 들어선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국제 유가 왜 또 올라가는 것일까요? 또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요, 1년 반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2년 3월 11일 미국 서부 텍사스유 가격 얼마였을까요? 그때는 꽤 비싸지 않았나요? 맞아요. 배럴당 무려 123.7달러. 와, 엄청 높았죠. 그보다 1년 반 전인 2020년 10월 30일로 시계를 더 돌려보면요. 그때는 또 굉장히 쌌죠. 맞습니다. 이때 가격은요, 35.79달러. 그러니까 1년 반 사이에 국제 유가가 무려 4배 가까이 상승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3월 11일 이후로 점점 국제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서요. 올 3월 17일이 되니까 이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갔었느냐? 66.47달러. 1년 반 사이에 또 절반이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요. 87.54달러. 반년 사이에 30%가 넘게 올랐어요. 문제는요. 최근 이런 상승세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90달러를 넘어선다. 100달러도 넘기겠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 세계가 기름값 공포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앞서 얘기 드린 그 지표는 서부 텍사스유고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 이 가격은요. 이미 90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90달러를 돌파했고요. 왜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내려갈 요인은 없을까? 그래서 올라갈 요인 3가지, 내려갈 요인 2가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올라갈 요인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짚고 싶어요. 한마디로 미국의 실패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를 앞세워 일본과 함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의 전략에 구멍이 크게 뚫렸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째를 접어들었죠. 근데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대반격을 한다. 올 초부터 이런 얘기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려왔잖아요. 특히 미국 언론을 통해서요. 근데 대반격한 거 맞나요? 뚜렷한 전황 변화 거의 없습니다. 전선이 정체돼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말이죠. 오히려 현재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이거 우크라이나가 좀 포기해라. 젤렌스키 이제 그만 고집 꺾어라. 지금 서방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게 미국의 전략 실패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일어나기 전부터도 미국은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있거든요.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석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막지 않았을까? 바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군사력뿐만 아니라 G7, 이 서방이 공조를 해서 압박하면 러시아 경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그냥 방조한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문제는요.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러시아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좀 약화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경제력은 지금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나아지지 않았나요? 실제로요. 최근에 러시아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러시아의 올 2분기 GDP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을 했대요. 근데 상승폭도 무려 4.9%. 우리나라가 2분기에 전년 대비 0.9%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전분기 대비는 0.6%고요. 근데 러시아는요. 아이고 같은 기간에 5배 높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 것은 엄청난 반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러시아 GDP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4.5 감소한 이후 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4.9% 증가. 반등을 크게 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일단 첫 번째는요.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증가로 군수산업 위주로 엄청나게 산업 생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관련 지출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임금도 상승했다고 해요. 게다가 소비자 수요도 탄력을 받고 있대요. 임금이 상승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이 있어요. 러시아도 이 실업 문제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실업 문제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군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의 BCS 파이낸셜 그룹의 나탈리아 라브로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내년 중반쯤이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러시아의 경제 반등 미국이 바랬던 바, 예상했던 바가 전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허를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찔린 허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번째,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미국의 허를 더 찌를 속셈이다라는 게 벌써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경불지에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러시아죠? 아유, 러시아 아니죠. 미국이죠. 미국이 셀가스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전 세계 원유 생산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요. 사우디, 3위가 러시아예요. 현재 스코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위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2위인 사우디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1위인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2위, 3위가 얼마나 힘이 셀까 봤더니 전 세계 원유 생산의 21%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위, 3위가 올해 말까지 감산에 들어가겠다. 전격적으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 국제유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더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는요. 한때 미국의 충복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이 사우디. 그런데 사우디가 이 언론인 살해 의혹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틀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사우디가 미국과 좀 멀리하려고 하자 바이든이 지난해는 직접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푸대접을 받았다. 이 사실 경불진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우디는요. 아직도 미국과의 앙금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러시아에 동조하고 나섰거든요. 일단 러시아는요. 지난 5일에 전격 발표를 했어요. 하루 생산량을 30만 배럴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까지 나섰어요. 뭐냐면요. 사우디 에너지부는요. 지난 7월 시작했던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요. 오는 1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
전격적으로 발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이어가게 되면 10월, 12월에도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00만 배럴 가까이 적은 규모거든요. 이렇게 세계 2위, 3위, 3위국에서 하루 생산량 13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유가 뛸 수밖에 없겠죠. 네. 이는 미국의 전략 실패이자 바로 바이든의 실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바이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가뜩이나 미국에서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치명타를 또다시 맞게 된다면 회복 불능이거든요. 내년 대선 포기해야 된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래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푸틴이나 사우디의 빈살만 알고 있겠죠. 따라서 그냥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이든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는 석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유 공급량을 활용해 미국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행보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언론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런 장담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푸틴과 빈살만이 유가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세 번째, 미국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이나 재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미리 비축해 놓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석유예요, 석유. 석유가 없으면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축해 놓는 것을 전략 비축유라고 하죠.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상당량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략 비축유를 가진 나라, 뭐니 해도 미국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최대 소비국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전략 비축유, 앞서 얘기처럼 전쟁이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고 해요. 뭐냐면요, 국제유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라는 판단이 서면 전략 비축유를 알게 모르게 푼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내렸다 이런 생각이 서면 사실 전략 비축유를 늘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 등락폭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 비축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푸틴과 빈살만의 뒤통수를 크게 맞은 바이든, 전략 비축유를 풀어서 지금 국제유가 급등세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일 많이 전략 비축유 가지고 있다면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있을 수 있는 전략 비축유가 충분해야지 가능할 거잖아요. 전략 비축유의 첫째 목적은 앞서 얘기처럼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그 이상의 것들이 비축돼 있었을 때 앞서 얘기처럼 이걸 풀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 지금 넉넉할까요? 안 그런가 보군요. 맞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지난 7월 7일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이요 3억 4천만 배럴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요 1983년 이래 4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 8월 25일자 재고량을 보더라도요 3억 4천만 배럴에서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미국 내 이 법으로 돼 있거든요. 공식적인 전략 비축유 저장 용량 이 정도는 저장해야 된다.
라고 해놓은 게 7억 1,4천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억 4천만 배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양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비어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앞서 얘기처럼 123달러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전략 비축률을 푼다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이때 엄청 많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국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략 비축률 거의 없다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양의 절반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푼다는 것은 전쟁 재난 아예 막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더 이상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국제 원유 시장 분석가들은요. 연내 배럴당 100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올라갈 요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떨어질 요인도 두 가지나 있긴 해요.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역시나 미 대선. 이 재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든 자국 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략 비축률 쓰기 힘들다고 했잖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이 현재 산유국 1위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1위 자리를 선물했던 게 바로 셰일가스였죠. 셰일가스 혁명. 근데 한때 국제 유가가 급락해서 39달러, 30달러 때까지 떨어지니까 셰일가스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셰일가스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요. 보통 배럴당 60달러 이상일 때만 채산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캐내는 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80달러, 90달러 올라갔잖아요. 채산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파산했던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시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컨설팅 업체 라이스타트 에너지에 따르면요. 셰일가스 관련 기업들이 재투자율, 그러니까 자본 지출과 운용으로 인해 현금 흐름 비율, 이게요. 올 1분기만 해도 58%에 불과했는데 지금은요. 2분기 넘어서는 70%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셰일가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셰일가스 생산량을 앞으로 크게 늘리게 된다면 국제 유가 급등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국제 유가가 떨어질 요인, 놀랍게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에요. 연준의 금리 인상. 아니 이게 뭔 상관이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이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바로 뜨거워진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 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부담이 되니까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경기가 앞서 긴축, 침체하게 됩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제 유가도 내려가잖아요.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요. 미국의 달러 가치, 이 기축통화인 이 달러 가치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같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 원유 수입 부담, 이 달러로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차 몰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식으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줄어들면 국제 유가는 내려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올라갈 세 가지 요인, 내려갈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올라갈 요인이 훨씬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국제 유가가 내려갈 기대에 접어야 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 얘기 드렸던 내려갈 요인마저 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 상승,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우리 경제에 매우 부담 주는 좋지 않은 요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이래저래 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아니, 올여름 너무 더워서 가을쯤 되면 이제 좀 나들이 많이 해볼까 했는데 기름값 올라서 나들이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 가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올 겨울 들어서 난방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금리 상승 그리고 환율 급등 이거 피하기도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미국 바라기, 일본 바라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이거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러고만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경불지 애청자 여러분들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